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더메이크 손재권 대표입니다. 예, 이렇게 도산 아카데미 강연을 하게 돼서 우리 여러 선생님과 또 대표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흥사단 가고 싶습니다. 의사단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대학로 살거든요. 저 한국에선 대학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흥사단 앞을 돌아다니고, 또 어릴 때 흥사단 아카데미 이런 것도 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흥사단과는 또 좀 밀접한, 또 아주 익숙한 그런 어 관계를 제 스스로는 맺고 있어서, 또 저 애기애타라는 또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산 아카데미도 좀 친숙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앞으로 한 40분간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CES 2023, 예, CES 2023 판회 이동 5대 시사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새벽 1시라 약간 두뇌 프로세스가 약간 좀, 그래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는 CES 11년 정도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역사부터, 그리고 2023년까지 어떤 트렌드였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장 먼저 뭐 숫자로 보는 2023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전시업체는 3,100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참가자 수는 10만 명을 넘은 11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 2,100개의 혁신상, 뭐 주품작 수를 주품작이 한 2,100개 정도 되고요. 시니어 레벨, 즉 이규제키티브 이상 레벨이 한 60%에서 CES는 사실 좀 비즈니스 무대이기도 해요. 전시장이지만.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한 면적이 한 50% 증가했고, 신규 전시 업체가 1,000개라는 면에서는 3분의 1 신규 업체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좀 새로운 업체들이 CES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4개에서 참여했다라고 할 만큼 완전히 이제 국제적인 행사가 되겠죠. 저는 이 CES 2023을 판회 이동이라는 키워드로 좀 잡아봤는데요. 비즈니스 판이 변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던 판이 이동하던 그런 거였는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거시적인 상황, 큰 틀에서 CS 2023, 또 지금 2월, 우리가 지금 2023년 2월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1주년이죠. 곧 1주년인데 이게 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CES에서도 중국 기업이 좀 퇴조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대만, 한국이 좀 부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아직 있죠. 아직 드라마틱하게 꺾이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것이 테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지머니, 예전에 쉽게 돈을 빌리던 시대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난해에 평균적으로 S&P 500 20%, 또 어떤 기업들, 나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절반, 또 70%, 80%까지 떨어진 회사들이 있었고, 이것이 어 성장형 기술 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R&D 스pen딩을 줄이는 영향도 받았습니다. 또 인제 주력 소비자 계층이 지금 밀레니얼들 이어서 지금 Z세대가 부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나 게임 이런 분야에 좀 집중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거시경제나 지정학적인 영향이 바로 테크에 영향을 기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기술이 뭐 거시경제나 지정학적 영향을 안 받은 적은 없었죠. 하지만
지난해 올해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받은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테크가 전체 경제 전체 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커진 거죠. 올해 인제 들어오기 전에 지금 현재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로 보고 있는 경제학자들도 많은데요. 사실 CS에서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좀 소비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미국의 지금 고용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인데다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난 1 월에 6.5% 였는데 2 월에 CPI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연준이 이번 주였죠. 엊그제 FOMC 공개시장위원회를 했는데 0.25 베이스 포인트를 올렸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늦추고 있죠. 그리고 두 차례 앞으로 더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5%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 그 연준에서 얘기한 연준은 지금 경기 침체를 가는 걸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목표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거의 70% 이상 확률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100% 라는 것에서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량 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에 지금 실리콘밸리 지금 구글이 지난주에 12,000명 감원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대외량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리콘밸리가 막 타격이 큰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산호세에 있는데요. 그렇게 막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금융위기 때처럼 대량 해고로 인해서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건강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모빌리티나 디지털 헬스,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비즈니스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우리가 경기 침체 여부도 쪼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번 CES에서도 제가 좀 어 그전에는 경기 침체 100% 막 이랬는데 CES 보고 나서는 경기 침체도 예상이 되지만 조금 더 '연착륙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CTA에서 발표한 건데 테크놀로지가 디플레이션 즉 물가 인상에 좀 반대로 가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인상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가격을 올리지 않았죠. 오늘 어제 삼성이 갤럭시 S23 발표를 했는데 가격을 올렸습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이. 예. 어 테크는 이 디플레이션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CT에서 이번 CES 때 이런 말을 했어요. CES 어 트렌드 와치에서 이 "강력한 기술 혁신 그동안에 나타났던 강력한 기술 혁신은 불황기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4G LTE 모바일 브로드밴드 스마트폰 이게 보급됐고 기술 혁신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2023년 그런 경기 침체 불황기 이런 영향에서 "기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ChatGPT 같은 기술을 보면은 이런 강력한 기술 혁신이 나타난 거 보면 정말 불황기에 기술 혁신이 나타난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CES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CES도 어 이번에 크립토 커런시나 NFT 또 웹3 메타버스 같은 토픽들을 새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인제 10년 넘게 11 년째
보다 보니까 토픽들이 변한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디지털 헬스나 푸드테크가 2020년 이후에 등장을 했죠. 스페이스테크, 게이밍, 스포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크립토커런시, 웹3가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뭐 그러보다 할 텐데요. 지난 10년간 역사로 보면은 어 지난 10년간 역사를 보면 이번 CS가 어떤 키워드가 좀 부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갔었는데 CS 2012에 벤츠가 처음으로 전시를 하고 기조연설을 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야 벤츠가 자동차 회사가 야 이 CS 같은 IT 테크 회사에서 전시도 하고 기조연설하고 그런 거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 스마트카 시대가 온다.'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인제 주류로 부상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0년 만에 실제로 올해부터는 2023 년부터 완전히 자동차가 주류가 됐습니다. 메인스트림이 됐어요. 그야말로 주변에서 테크의 주변에서 테크의 중심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시작이 2012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 년, 17년 넘어오면서 인공지능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5G도 2018 년, 2019 년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팬데믹 기간에는 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새로 추가된 게 굉장히 많죠. 좀 올해도 인간 안보라든지 또 우주 기술 지난해 나왔던 우주 기술 또 웹3 작년에 나왔고 올해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푸드테크 막 5G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많은 토픽들이 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술들이 많이 변화하고 또 좀 새로운 기술들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CS 자료 CS 키워드로만 놓고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CTA에서 6대 좀 테크놀로지 키 테크놀로지 팀을 발표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CTA 자료인데요. CTA는 이제 CES 주최하는 산업기술 전미 기술협회인데 여기서 6대 성장 동력을 발표해서 사실 이 트렌드 와치는 전 매년 봤는데 이게 막 그렇게 막 어 좀 막 많이 주목되고 했던 그런 리서치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왜냐 이게 사실 CES는 전시가 유명한 회사지 리서치가 유명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ECTA가. 근데 올해 나온 거 보니까 정말 트렌드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인제 엔터프라이즈 텍이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텍 지금 B2B 사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 간 테크 이노베이션 이게 성장 동력이다. 앞으로는 이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웹3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과 모빌리티 이제 운송 수단과 관련된 혁신이 좀 대단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헬스 테크놀로지 어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게이밍 서비스 이렇게 6대 성장 동력인데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지금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어 좀 새로운 걸 발굴해야 된다. 수출 산업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요런 6 가지 영역에서 성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지금 현장에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6 가지 영역에서 성장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 CES 기업들 하이라이트를 보더라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핵심 기업들을 보면서 좀 이번에 어떤 어 기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CS 한번 좀 쭉 점검을 해 보시죠. 제일 관심을 받았던 업체가 이제 존 디어예요. 이번 CS 관심 있었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디어는 인제 농기계 업체인데
이 농 이 저 처음으로 존 디어가 이번에 기조연설을 했어요. 어 10년 전에 10년 전에 기조연설을 벤츠가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뒤인 2023 년에 존 디어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디어가 이번에 6,000명 사람 6천 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비료살포기 이그젝 샷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농업을 혁신하는 그런 음 제품을 선보였는데 실제 CES 전시장에 가면은 이 큰 트랙터가 어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전시장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 이게 IT 테크 전시회인데 농기계 보러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농기계 어 굴삭기 이런 거 보러 이런 게 보였던 건데 상당히 좀 뭐랄까 CES나 이런 테크 전시회에 이런 농업 기계가 이렇게 좀 주로 선보였다. 그리고 혁신 사례를 봤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시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농기계를 말씀을 존 디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BMW 같은 경우도 올해 좀 많이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 인제 차가 외형이 바뀌는 차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차가 인제 기분에 따라서 터치하면 차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외형이 바뀝니다. 이게 BMW의 새로운 AI 비전 D라는 건데요. 인제 약간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 같은 자동차 이런 컨셉이었고 이번 BMW 이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BMW 미래가 전기 또 서큘러 이게 좀 서스테이너블리티죠. 근데 디지털에 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인제 자동차 외향이 바뀌는 그런 이런 게 나오고 또 좀 더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자동차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LG전자도 상당히 의미 있었는데 LG전자는 뒤에 좀 더 나오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현대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HD현대 혹시 아시나요? 예. 많이 아실 텐데요. HD현대는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이름을 HD현대로 바꿨는데 이번에 에너지 생산 이동 트랜스포테이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있는 이제 선박 제조잖아요. 그런 것들 다 디지털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이번에 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다국적 기업인데요. 유럽의 다국적 기업인데 푸조 크라이슬러와 피아트 크라이슬러죠. 푸조 합병 통해서 설립된 이탈리아 회사입니다. 본사는.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이번에 모빌리사이트라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를 컨셉을 발표를 했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인제 자동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 테슬라처럼 인제 어 자동차 하나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또 서비스까지 팔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번에 램도 이게 픽업 트럭인데 이제 램도 100% 전기차 램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전기화 소프트웨어화 이런 것들이 인제 앞으로 자동차의 큰 흐름이에요. 인제 자동차를 한 대를 팔면은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품을 또 같이 사야 되거든요, 테슬라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보다 더 큰 산업이 지금 모빌리티 산업이 지금 오고 있고 또 음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일본의 파나소닉은 서스테이너블리티 지속 가능성을 발표를 했고요. 메인으로 내놨어요. 그다음에 뭐 전시장 안에 뭐 나무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시연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캐논 같은 경우도 전시장에 나무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참 CES 전시장에 나무가 많이
인공나무지만 나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지난해부터. 근데 올해 아마 내년에도 이 트렌드가 계속 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기업들이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야 인제 이게 왜냐면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그런 걸 내세워야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미국의 MZ 세대들이 지속 가능성이 그냥 단순히 회사의 그 ESG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좀 생존을 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CES에서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보시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는 재밌었던 거는 센서 테크. 그래서 이번에 퀀텀 센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MEMS 부품인데, 그 스마트폰과 이제 자율자동차 이런 거에 넣겠다라는 건데, 자동차 미래차에 센서 테크가 있다는 발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니가 이번에 CES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회사인데요. 아필라라고 하는 전기차, 100% 전기차를 소니와 혼다랑 합작한 회사에서 2026년에 상용화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소니가 지금 전기차를 내놓고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VR2 이걸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소니가 지금 가는 길이 좀 애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VR 이번 올해 나오죠. VR XR 기기. 그다음에 소니도 자동차 애플도 자동차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소니의 아필라와 VR 플레이스테이션 VR2 이거는 애플이 10년 내, 5년 내에 발표할 제품들이라고 어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이 가고 예전에 원래 소니가 애플의 미래였잖아요. 애플이 어 담고자 했던 기업이 초반에 소니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니의 변신은 애플의 미래, 그다음에 IT 산업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니가 얼마나 시장 점유율이 있을까, 또 전기차를 몇 대나 팔 수 있을까, 그거는 다음 얘기입니다. 그거는 인제 이 회사의 execution의 문제지만, 지금 CES라는 쇼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좀 시사점이 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뭐 AMD도 AI 칩 발표를 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은 참, 제가 이제 판의 이동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CS 2023 이렇게 보면서 아까 소니, 그다음에 뭐 HD 현대, 뭐 또 존 디어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체적으로 전시회를 쭉 보면서 11년째 보면서 저는 이제 진짜 이 지각이 움직이는 판이 이동하고, 판에 이동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지진, 쓰나미, 화산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각변은 지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AI나 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판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CS 2023에서 놓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쭉 업체별로 봤는데 좀 묶어 가지고, 그렇다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였냐,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첫 번째 이동은, 판의 이동은 가전에서 차전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가전, 사실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잖아요, 이게. 컨슈머 일렉 CES가 인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인데,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는 한국, 그래서 CES를 가전 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가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집에서 나온, 한자로 하면 집에서 나오는 일렉트로닉스, 저 가전, 홈 어플라이언스죠. 그래서 어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를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소비자 가전인데, 이게 인제 자동차 일렉트로닉스로 좀 바뀌는 모습을 이번에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조어죠. 그냥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어 실제로
LG전자에서 나오는 칵핏을 칵핏 컴퓨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번에. 그 삼성에서도 하만하고한 전장을 발표를 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벤츠뿐만 아니라 파나소닉 같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자동차 일렉트로닉스를 경쟁적으로, 이 자동차 회사도 나타나고 전통의 IT 회사, 전자 회사들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실은 자동차가 그냥 모빌리티,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하면은 머릿속에 차가 한 대 떠오른다면은 이미 좀 낡은 사고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자동차 하면은 IT와 이제 테크놀로지 어 예 총경연장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트렌드가 어제 오늘은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제 CES 2023은 8자로 줄이면 제일 뭐였냐? CS 2023을 보면서 제일 이게 뭐였냐? 이거는 라스베가스 모터쇼다. 이거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비즈니스 판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 팔고 딜러샵, 그리고 뭐 미국에 딜러샵이 있죠. 그다음에 중고차 거래소, 이런 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그 타이어 회사, 또 많은 회사들이 있죠. 자동차 수입상 뭐 있는데 지금 거대한 산업이 하나 탄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여기 계신 도산 아카데미에 계신 많은 대표님들, 회장님들, 사장님들, 교수님들이 이 자동차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폭스바겐이 카리아드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 자회사를 이번에 좀 공개를 하면서 전시를 했거든요. 인제 이번에 사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라는 좀 개념, 그러니까 과 부품, 전장, 앞으로 인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이끌어가는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자인이 또 반도체 칩, 이 이번에 메인 전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있는 거를 눈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새로운 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어 사실 자동차 테슬라 소유주 아니면은 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지금.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다음에 어 좀 자동차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자율주행을 스스로 좀 자율주행 차를 구매하는 솔루션들, 그다음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예전에는 어 자동차 중고센터 이런 데를 가지 않았습니까? 자동차가 고장 나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돼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 그게 산업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벤츠 같은 경우도 라인업 싹 바꾸고 있고요. 그 전기 라인업,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자동차 생태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눈으로 이번에 확인했던 CES였고요. 아틀란티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선보였고,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선보였어요. 이게 그냥 음 쇼룸이 아니라 실제로 다 인제 그 전기 2025 년까지 전기차를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모든 전장화하는 것들, 이게 큰 흐름이었어요. 예. 사실 그 CES만 놓고 보면은 어 뒤로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예. 사실 그 CES만 놓고 보면 어 그러니까 자동차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한국의 인제 도로, 강남역이나 지금 대학로 앞에도 자동차 막 예, 대학로 가고 싶습니다. 예. 이 자동차 걸어 다니는데, 지금 자동차 하면은 지금 라스베가스 CES만 놓고 보면 자동차는 그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가 있고 당연히, 그리고 어 뭐랄까, 자동차 전기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차 안 살 수도 있죠. 전기차가 지금 다 100%
건 아니니까. 근데 요 쇼만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는 곧 전기차였어요. 그게 큰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CEO가 1월 26일 며칠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는데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사실 어 뭐라 그랬냐면요.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사실 지난해 전기차 10% 팔렸거든요. 전체 신차의 10% 정도 10대 중에 1대가 인제 그 전기차로 판매될 정도였는데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이게 사실 사이런 머저리티가 있다. 이제 전기차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막 CS 막 얘기하면 뭐 전기차 막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작년 12월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잘렸어요 결국은. 이제 사실 도요타 아키오에서 "I'm old fashioned person." 나는 구식이다 인제. 나는 인제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음 제 말씀드린 software defined vehicle 전기 100% 전기 그다음에 지금 그 자율주행 이런 여러 가지 미래 자동차를 도요타가 안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도요타는 어 어 아시아에도 세계 1 위잖아요, 판매량. 아시아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팔고 막 남미에도 팔고 이런 거 자기가 쭉 사온 전 세계를 보니까 어 이게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야. 대세는 아직 내연기관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풀백을 했어요, 전기차에서.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또 미국, 일본 다 난리가 났습니다, 도요타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보면서 10여 년 전에 진짜 제가 노키아 출장을 가고 노키아 핀란드 가 가지고도 기사를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노키아 회장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여전히 이제 "핸드폰의 미래는 스마트폰이 아니야. 어? 사일런트 머저리티가 있어." 응? 뭐냐면 아직 스마트폰으로 피처폰으로 충분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고 유럽에도 스마트폰이 다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스마트폰은 그냥 일부 그 얼리 어답터 층에서나 쓰는 거지. 비싸잖아.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원하지 않아."라고 10여 년 전에 노키아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10년 만에 도요타 회장이 얘기해서 '야 인제 도요타도 인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고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경질됐습니다. 오너가 경질됐어요. 예. 이게 물러난 겁니다. 물러난 건데 사실상 경질이에요. 예. 이게 그 정도로 "I'm old fashioned. 난 구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 예. 이게 우리가 이제 트렌드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어 그만큼 이미 좀 티핑 포인트 지났습니다. 이거는 어 좀 뭐랄까 이게 좀 다른 말이 좀 필요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인제 산업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되게 절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 절실하게 한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다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현대차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해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게 뭐냐면은 가전차전하면서 이 자동차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만들기 쉬워요. 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내연기관 그러니까 이제 엔진을 자체 생산을 해서 또 엔진을 또 벤츠 엔진, 롤스로이스 엔진 이 엔진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품, 차 이게 여러 가지 생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하나 지금 산업 한국이 지금 자동차 산업 일으켜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 같잖아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게 자동차인데 사실은 이 전기차는 만들기 쉽기 때문에 각국이 전기차 국민차 한 대씩 나올 것 같아서 이 나오면은 이제 좀 앞으로 수출하기 쉽지 않아요, 이 자동차를.
각 나라에서 육성합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서 베트남에서 빈페스트 나와서 이제 베트남의 삼성이에요. 빈그룹인데 여기서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첨단이라고 하는 자동차 내놨고요. 토그라는 튀르키예라는 터키죠. 튀르키예 회사에서 자동차 내놨어요. 그러니까 인제 현대나 벤츠에서 이 나라에 수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 봐요. 저 자동차 현대차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일어났잖아. 이 전기차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어? 인제 웬만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인구 큰 나라들 브라질 인제 전기차 다 나와요. 이 수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어? 이 지금 예. 이게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런 와중에 제가 CS에서 이렇게 보는 와중에 오늘 뉴스 나왔어요. 오늘 뉴스입니다. 어? 인도네시아에서 어? 니켈 하는 회사가 EV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오늘 뉴스예요. 오늘 2월 2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제가 예측을 인도네시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나올 거예요. 브라질 나옵니다. 러시아 국민차 나와요. 그러니까 인제 자동차로 수출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 좀 잘 봐야 됩니다.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한국에 이제 UAM 좋아하죠. 그 모빌리티 인제 에어택시 좋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UAM이 왜냐면 이게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여주기 좋죠. 요 유행 같은 거. 예.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어 시간 오래 걸려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UAM이 실종됐습니다 이번에 CES에서. 그리고 마린테크가 많이 부상을 했는데 이건 이제 미국적인 요소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인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빌리티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된다. 모빌리티가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 운송수단 이게 자동차 모빌리티 하면 자동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온갖 탈 것 이 비클텍이라고 하는데 이 탈 것이 어 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서비스 이런 걸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를 육성하고 여기 뛰어들어야 돼요. 예. 그게 CES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유비쿼터스 AI죠. AI가 편제돼 있다라는 건데 지금 각 그 뭐 인피닉, 요미, 뭐 메로피 뭐 각 그 CES의 AI 제품들이 다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도 많이 받았고 AI 그 기업들이 인제 뭐 AI라고 내세우지 않아요 인제. 그냥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또 큰 뉴스가 나왔죠. 인제 뭐 이거는 뭐 지난달에 나온 건데 챗GPT 인제 한국에서도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챗GPT가 5일 만에 1,000,000을 돌파했잖아요. 그게 5일 만인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유저를 만든 어 서비스가 어 이 챗GPT예요.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뭐냐 가장 최단 기간 2달 만에 1억 유저를 돌파했습니다. 예 2달 만에. 이게 어 틱톡이 9달 만에 1억 유저 돌파해 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예 틱톡 다 해서 인스타그램 30 개월 만에 또 핀터레스트 41 개월 만에 1억 유저 돌파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는데 단 2달 만에. 이거는 신기원이죠. 그러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죠. 불황기에 강력한 혁신이 일어난다고 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한 변화 현장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제 올해 더 중요한 이슈가 있죠. 이제 챗GPT가 이런데 챗GPT는 GPT 3.5 예요. 근데 올 봄에 GPT-4가 나옵니다 3-4 월에. 이거는 파라미터로도 100 트릴리언 파라미터 그러니까 휴먼 브레인 그러니까 좀 인 이 뇌급으로 좀
연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음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과 영상까지도 같이 AI로 만들어내는 그런 멀티모달형 GPT-4가 올 봄에 나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또 한 차례 어 우리가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또 지금 아직 그 놀랄 준비가 좀 GPT를 써 보셨죠? 그래서 올해 정말 큰 알파고 이후에 가장 큰 또 어 AI 좀 쇼크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챗GPT 보면은. 근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구글 I/O가 나오는데요. 5월 달에 하는데 구글 역사상 가장 중요한 I/O가 될 거예요. 예. 올해는 구글 창업 이후에 올해 가장 큰 중요한 해입니다, 구글이. 예. 처음으로 창업 이후에 처음으로 구주정도 했지만 회사가 좀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물론 뭐 어 지금 구글 주가가 아직 많이 안 빠진 상태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번에 혁신상 받은 아쿠아 로보틱스도 어 이렇게 스마트 배관 탐색하는 로봇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무슨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 이게 그 로스가 심하잖아요, 물이. 이러다 보면 배관 수리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번에 로봇이 가서 이제 알려주고 또 수리할 수 있는 위치를 알고 어떤 걸 또 수리할 수도 있고, 이런 를 하는 아쿠아로드 프랑스 기업인데 이게 혁신상 받았어요. 최고 혁신상 1 등, 이번 CES 1등 제품이 이번에 됐습니다. 이번에 혁신 한국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어 어 아쿠아 로보틱스, 그다음에 메로피라고 하는 또 프랑스 회사인데 여기도 작황 로봇이에요. 예. 농업 테크 프랑스 기업인데 여기서 혁신상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 보통 뭐 알렉사나 뭐 구글, 오케이 구글 뭐 이런 건 인제 기본이 된 거고요. 지금 농업 또 헬스케어 각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많이 그동안 했었죠. 근데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20년 이후에 AI로의 변환, AI로의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큰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메이크업 제조 솔루션을 내놨어요. 인제 아모레 퍼시픽이 코스메틱 회사인데 인제 제품을 판매하는, 로봇 파는 솔루션 파는 회사로 조금 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혁신상을 받았는데, 이 AI는 산업의 기업들의 체질을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회사들이 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모빌리티, 두 번째 AI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아시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저 CES에서 좀 눈여겨 본 것들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트렌드가 '그래. 트렌드 공부 잘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에 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생긴다니까. 예. 그래서 세 번째는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 CES에서도 가상 돌봄이나 뭐 실버테크, 또 스포츠테크, 뭐 격차 재테크, 이런 여러 가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이제 B2B 비즈니스였는데 B2C로 이제 이동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버트나 오므론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위딩스 같은 경우도 소변,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 건강검진하면 소변부터 보잖아요. 소변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죠. 이제 집에서 인제 오줌 싸면 그걸로 어 건강 상태 분석해 주는 거죠. 예. 이걸 위딩스에서 내놔 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제 B2C 제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건노트도 마찬가지고 위장 장 이 어플리케이션 장소를 통해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제품들이 B2C용으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사서, 또 이제 특징이 이겁니다. 전부 대부분 네트워크 원격질로 하겠다. 또 모니터링 하겠다. 앱으로 뭐 하겠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독 서비스 하는 거죠. 이제 제품은 프린터, 인제 헬스케어도 프린터처럼 프린터를 뭐 저렴하게
잉크젯 저렴하게 뿌리고 잉크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HP처럼 또 IT 회사처럼 이 기기를 저렴하게 팔고 구독 서비스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빅 트렌드죠. 예. 근데 여기서 뭐 규제 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을 텐데 어 이 미국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예. 한국도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어 인터넷 즉 네스트 인터넷이라는 웹3 메타버스인데 이번에 키워드로도 이번에 좀 나왔죠. 메타버스가 사실 3D 인터넷 좀 뭐 메타버스 많이 여기 우리 도산 아카데미에서도 강연을 몇 차례 했었는데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인제 이번에 올해 애플이 나오면서 좀 바뀔 겁니다. 메타버스가 인제 뭐 가상현실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단어 안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같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증강현실 또 혼합현실, 가상현실 미러링하는 또 미러월드라고 하죠. 미러링 또 블록체인 증강 인간이라고 하는 디지털 휴먼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저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하고 말하면서 머릿속에는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메타버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 웹3랑 만나서 웹3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하는 웹3랑 만나서 이게 인제 3 차원의 인터넷이죠. 월드 와이드 웹, 스페이셜 웹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요 스페이셜 웹 안에서 돌아가는 이머시브한 인터넷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번 CES에서 CTA가 사실 "이머시브 웹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라는 얘기를 이번에 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기 혁신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팅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컴퓨팅이 인제 웨어러블까지 왔죠. 웨어러블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쓰는 걸로 앞으로 인제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해 애플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어 이번에 또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CES에서는 VR 디바이스가 인제 완전히 버티컬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 또 주변 생태계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냄새 맡는 VR 또 이제 말하면은 또 이렇게 좀 그 말과 같이 어 스페이셜 오디오죠. 그것까지 포함한 것들 그다음에 AI 기반의 메타 휴먼들 지금 뭐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인기죠. 아바타 또 모바일 AR 디지털 트윈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2023년 이후에는 상당히 폭발할 좀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인제 "혁신 동력이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에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하드웨어 자동차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해 가지고 2억 화소 어제 나온 거거든요. 2억 화소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거 그 안에 지금 챗GPT가 되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동을 했고 또 어 SDS라는 표현을 좀 써 봤는데 지속 가능성, 다양성, 보안, 세큐리티 이게 지금 혁신 동력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혁신이 아닙니다. 이번에 CES에서도 제커리라고 하는 또 회사가 이번에 인제 배터리 또 뭐 포터블 배터리 그다음에 인제 태양광 가지는 캠핑용품 이런 제너레이터 회사인데 인제 ESG 회사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제커리나 하이브 이런 대나무로 만든 자전거 이런 것도 내놓으면서 인기가 많았고요. 또 이제 브레드라는 회사는 토양을 실시간으로 인제 연구하는 농업 네 얘기하는 그런 알려주는 회사죠. 이런 ESG 회사들이 이번에 많이 좀 부상을 했고요. 그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큰 사업
아이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CT에서 발표한 혁신 지수가 있는데 이노베이션 스코어보드라고 있는데 우리가 26위를 했어요. CTA에서 하는 CES에 우리가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한국이 대통령도 막 혁신상 어제였죠? 혁신상 막 불러다가 하시는데 우리가 26위야. 한국이. 혁신 선진국이 아니고 그냥 주진국이에요. 혁신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CES에서 CES를 주최하는 CTA가 봤을 때.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악재점을 맞는 데가 있어요.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F학점입니다. 한국 F학점이에요. 이게 F등급. 아무리 딴 거 잘해도 F 하나 나오면 그 학점 확 떨어지잖아요. F, 사이버 세큐리티. 그러니까 한국은 보안 투자 잘 안 해요. 그렇게 당하고도. 예,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성. 한국이 다양성 좀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기로 유명하죠, 한국이. 너무 남성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글라스 실링 이게 이기제큐티브 레벨의 여성들이 많이 적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적고 다양성이 한국이 사실 이거 당분간 극복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혁신은 다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양성에서 혁신이 오는데 한국은 너무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좀 그 혁신을 이네이블링 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한국이 그 왜 혁신 선도국으로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꾸 카피캣 국가로 자꾸 인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내 안쪽에 있는 내부에서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양성 떨어지는 혁신이 아니에요. 아무 혁신 제품을 내놔도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가면 한국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 다양성 보완 없이는 혁신이 없다. 우리가 이 혁신 지수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그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더밀크는 이렇게 정리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할 테니까 많이 CS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번에 그 총전 리포트도 냈는데요. 더밀크 미국에서 힘들게 또 파이팅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도산 아카데미 오신 분들께 특별히 이제 1개월 무료 구독권 저희 유료로 지금 저희가 25불짜리 월 무료 구독권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하시면은 이렇게 1개월 무료 구독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강연 해주신 손재건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내용도 너무 재밌고 저도 굉장히 빨려 들어가면서 봤는데 우선은 현장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너무 좋은 강연은 항상 질문이 조금 늦게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온라인으로도 좀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그 지금 줌과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면은 온라인으로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카톡으로 통해서 바로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 말씀만 좀 지금 아니에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질문을 준비하시는 사이, 네, 한일원 대표님,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매달 헤어마이크에서 지금 유료로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고요.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 제가 좀 궁금한 건, 저도 예전에 실리콘밸리 회사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K 콘텐츠 관련된 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K 콘텐츠를 우리 한국 베이스로 계속 가져가야 되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또 오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K 콘텐츠 관련된 저희는 주로 이제 어학, 랭귀지 쪽, 한국어 랭귀지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음소거가 되어 계십니다. 음소거 해제 요청 드렸는데 혹시 예, 네네. 예, 예. 네. 그 저희 또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살아야 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어, K 콘텐츠 미국에서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에미상도 받았고 또 여기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뭐 교육 콘텐츠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업장 위치가 어디냐 그거는 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뭐 한국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는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K 콘텐츠와 관련된 거나 또 어 교육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은 미국에서 좀 주마다 다 다르고 필요성이 다 다르고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미국에 오시더라도 지역 선정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 콘텐츠와 또 거기에 대한 좀 K 그 관련된 것들은 좀 실리콘밸리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역을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LA나 또는 뉴욕 이런 인구가 많은 지역 먼저 좀 태핑을 해 보시거나 또 그 수요가 일단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K 콘텐츠라기보다는 그냥 콘텐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먼저 태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오시면은 좀 지역 선정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 콘텐츠는 실리콘밸리는 썩 어울리진 않는 어 지역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다음 현장 질문 받기 전에 저희 온라인으로 저희 곽덕콩 아이스크림 미디어 부회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 부회장님이 손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테크와 교육, 즉 에듀테크에 대해 새로운 동향은 어떠했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저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예, 귀한 또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테크와 에듀테크 이번에도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여기가 사실 교육 전시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미디어나 또 많은 그 교육 기업들이 뭐 영국의 브레지나 또 이런 그 큰 교육 전시회에 많이 나가시죠. 그래서 CES는 종합 전시회이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뭐 크게 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번에 뭐 혁신상을 받은 또 웅진 싱크빅 같은 회사 웅진 싱크빅이 뭐 이번에 좀 주목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어 어 AR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 어 이름이 뭐였더라? 예. 웅진 싱크빅에서 나오는 그 AR PD인가? 뭐 이런 서비스였는데 고것이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그 교육 서비스가 좀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CES에서도 좀 어필을 좀 앞으로도 많이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심은 많아요. 이 교육 콘텐츠, 교육 솔루션에. 예, 그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장 질문 하나 더 받고 다시 또 온라인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 여쭤보고 부회장님. 싶은 게 참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안의 F 학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F 학점을 면할 수 있는지 저기 간단히 한마디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이요. 보안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고 또
보안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뭐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그래서 좀 그 사이버 세큐리티 쪽으로 우리가 좀 강국이 되지 않으면은 좀 혁신 그리고 AI 자체가 이제 그 다 인제 인터넷 오브 해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이 인제 일상에 퍼져 있고 앞으로 AI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오거든요. 인제 지금도 그런 시대고 예 그럴수록 우리가 AI를 빙자한 또 많은 해킹 시도가 많을 거예요. 이게 스스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보안에 대한 인식과 또 투자는 좀 앞으로도 좀 계속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한국에 있는 보안 회사들로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또 좀 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한국의 좀 국격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국격과 IT 산업의 발전 정도에 비해서는 보안 산업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너무 파편화가 심하거든요. 파편화라는 건 비슷비슷한 업체가 너무 짜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안 업체들에서도 좀 큰 회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제 보안의 대장주 이런 회사들도 좀 나타나면은 쪼금 우리가 좀 주도할 수도 있는 그 분야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귀한 질문에 제가 그 답변은 두 가지로 "보안 투자 열심히 하자." 그다음에 "보안에도 대장주 같은 큰 회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유튜브로 질문인데요. 한순상 한국경제TV 제작총괄 국장님께서 조금 어려운 질문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는 르네상스 이래 장려되어 온 이성주의적 인간은 앞으로 어찌 변모할까요? AI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 인력은 어찌 바뀌어야 할지요? 예,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 또 저희 또 미디어 산업이니까 또 그런 고민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뭐 AI 특히 인제 챗GPT 때문에 저희 미디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요즘에 인제 뭐 저도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 챗GPT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요즘 챗GPT나 GPT-4 인제 나올 거 보면은 진짜 사실 이게 미디어 산업이거든요. 요게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것 같은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저희 어 이제 뭐 광고 기반의 또 여러 가지 인제 뭐 네이버 기반의 많은 미디어들 구글 검색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네이버에서도 뭐 챗GPT 같은 거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좀 뭐 인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지금 검색 엔진과 또 뭐 잡코리아 뭐 이런 그 무슨 뭐 파워 뭐 서치 뭐 해 가지고 위에 막 광고 뭐 덕지덕지 붙이잖아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검색 쿼리를 검색창에 이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나 이런 검색 서비스로 가면은 그 안에서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 지금까지 그 검색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인터넷 비즈니스의 근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좀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말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변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AI 기반의 인제 좀 지식인들 우리가 같은 화이트 칼라죠, 우리가. 그래서 화이트 칼라의 노동자들 또 지식인들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지식들을 인제 챗GPT가 더 잘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뭐랄까 더 인사이트 있고 또 인제 AI가 하지 않는 영역의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밀크가 그 미국에 지금 있는데요. 좀 현장에서 발로 미국 글로벌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뭐 미디어 인력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기사들 또 그런 콘텐츠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챗GPT에 안 물어봐도 잘 안 나오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이고 그런 거에 또 페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지식은 이제 이 챗GPT로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돈 받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 말은 비즈니스 모델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좀 광고도 마찬가지고 좀 뭐 디지털 비즈니스 자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다음 달에 하정우 대표님 강연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 한번 좀 깊이 토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면. 어쨌든 저는 지금 미국 현장에서 있을 때 보면은 좀 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단한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있는 질문 한 분 더 받고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줌을 통해서 또 질문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것까지 하고 네, 현지 시간이 지금 새벽 2시 5분입니다. 네, 예, 네, 맞아요. 새벽 2 굉장히 늦은 시에요. 시간까지, 네, 굉장히 늦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시간까지 또 예. 열정적으로 질문과 답변에 응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웹3 기반의 그 환경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CES가 이게 사실 IT 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환경은 또 영향이 있다고 이제 하니 CES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번에 환경을 특별히 좀 더 주제로 이렇게 출품했던 기업들의 동향도 알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 2024 CES에 저희 회사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환경을 가지고 하는데 뭐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맨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주요 핵심 쓰임이 환경 서스테너블리티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조언을 말씀드리면은 좀 환경 environment라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서스테너블리티 더 추상적이지만 지속 가능성을 좀 피처링 한다면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CES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요. 삼성전자 CS 하면 삼성전자였는데 이제 CES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뭐 너무 변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CS 입구에서부터 서스테이너블리티를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들이 보면 야 삼성 볼 거 없었어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삼성이. 삼성 볼 거 없더라. 응? 서스테이너블리티밖에 없더라.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그다음에 특히나 MZ 세대들은 이 서스테이너블리티가 보장이 되지 않는 서비스와 제품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친환경적이고 또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제품에 상당히 하고 쓰레기 나오는 것도 상당히 싫어해요. 이제 IT 제품 쓰레기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ESG 활동으로서 회사의 좀 뭐랄까 어펜딕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 서비스의 제품의 본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가 더 관심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비즈니스도 CES에서도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예, 온라인으로 미리 들어와 있었던 질문 중에 2개만 더 받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성재훈입니다. 그동안 낙후 산업에 속했던 농업 분야에도 서강이 보입니다. 존 디어도 처음에는 농기계 회사였지만 지금 빅블러 시대답게 산업의 경계가 없어 앞으로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존 디어 말고 농업 분야에서 튀는 기업이 있었나요? 예,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뭐 작황 모니터링하는 농업테크 이제 메로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게 좀 인공지능으로 작황하는 그런 모니터링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도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 또 그 CS 가보시면은 이제 이 농업이 지금 농업이 낙후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농업이 왜 낙후돼? 지금 농업이 첨단 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 산업이에요. 농업은. 그래서 예를 들면 농진청이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주는 미래 도시입니다. 전주가 완전 미래 도시인데 전주 전북분들만 그 사실을 좀 많이 조금 너무 낙후돼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사실 농업은 미래 산업이고 또 이제 농진청 또 R&D 많이 하시고 농진청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육성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농업 관련된 스타트업과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왜냐하면 이게 왜 이제 농업이 더 첨단 산업이 되느냐? 이게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가 됐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인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태계 자체가 이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가 돼서 이번 CES에도 메인 토픽이 휴먼 세큐리티였어요. 휴먼 세큐리티, 인간 안보. 이게 휴먼 세큐리티가 뭐지? 뭐 이런 거. 이 실제로 이게 농업이 인간의 먹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왜 낙후 산업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 좀 제일 혁신이 많이 필요하고 또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도 ESG랑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농진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이프 소속 박결입니다. 오늘 귀한 강연 감사합니다. 내용 중에 이번 CES는 모토쇼라고 하시면서 많은 기업들이 EV에 뛰어든다고 하셨는데 EV 산업에 뛰어드는 수많은 기업 중에 결국 살아남는 회사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어떤 차별성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EV 껍데기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요. 베트남도 만들고 튀르키예도 만들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다 만드는데 그 나라들 잘 못하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잘 못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인 이유가 테슬라는 그 기업 테슬라 직원들의 예를 들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5만 명 중에 30% 이상이 소프트웨어 인력들이고요. 본사가 테크니컬리 물론 오스틴에 있지만 사실 이 본사가 팔로알토에 있거든요. 제일 비싼 땅에 있는 이유가 테슬라 본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 때문이고요. 또 AI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AI 데이를 또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역할이 상당히 자동차에서 중요하고 그거는 일반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스텔란티스나 또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어도 테슬라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격차가 너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저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올수록 초격차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게 더 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별점은
그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 인력 S급 소프트웨어 인력이 어디를 가느냐? 예를 들면 한국의 에이스 소프트웨어 인력은 어디 갑니까 지금? 게임 회사나 카카오나 네이버에 갑니다. 만약에 한국의 카이스트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하는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카카오 안 가고 네이버 안 가고 현대차 가면은 그 현대차가 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컴공과 훌륭한 인재들이 게임 회사 가면은 현대차 힘들어요. 현대차 미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2023년에 컴퓨터 사이언스 인재들이 그 현대차가 그런 친구들을 연봉을 네이버보다 2배 정도 줘야 돼요. 지금. 그래야 현대차가 겨우 살아남는데 현대차 문화도 다르잖아요. 제조업 문화.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이걸 넘어서야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선도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좋은 또 질의응답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이 2시 20분이네요. 이 늦은 시간까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더 받지는 못하고요.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부디 그 더 밀크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더 밀크를 통해서 손재건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컬럼을 통해서 회신을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손재건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